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사례관리의 과정 226쪽. 자, 226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정, 어세스먼트, 사정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확한 대상이 정해진 다음에, 이 사정이란 단어는 경영학에서도 쓰는 단어예요. 자, 정확하게 대상과 목적과 범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을 때,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보통 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험이나 이게 손해보험, 특히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이 사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과학에서도 쓰고요, 경영학에서 쓰고, 사회복지학에서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이라든가 증권 영역에서도 이게 일부 쓰이는 단어예요. 영어 단어는 똑같이 어세스먼트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읽어드릴게요. 자, 사정의 개념과 기본 방향이요. 자, 사례 관리에서 사정의 단계는 클라이언트의 수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고, 문제, 장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지금 상태인지를 좀 관찰을 해서 현재 그 클라이언트의 현실적인 그리고 진정한 현재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파악하는 자료 수집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사정은 개별화되어야 된다. 그 각자 개개인에 대한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도 또 동일한 장애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는 환경은 천차만별일 거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사정. 자, 두 번째, 가족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 가족인데, 이거는 혼자 사는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 가족이 어떤 지금 상태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27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자, 사정은 장애인의 종류에 관계가 없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장애 유무를 확인하는 게 사정이 아니라 과연 이게 교육 또는 재활 요구가 뭔지를 확인하는 게 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거예요, 사정은요. 그런데 이게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정확하게 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교과서에 이렇게 이 문장으로만 얘기해서는 이게 실감나는 영역이 아니고요. 실제로 장애인을 만났을 때의 어떤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장애인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장애인이 나는 대화할 사람이 없다. 나는 대화를 할 사람이 없어서 그 말 그대로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경우들도 의외로 있어요. 그거는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말을 해주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대화의 어떤 그 중요성이 의외로 장애인들한테 큽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대화의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리고 229쪽에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사정의 어떤 그 요소라 그래야 되나요? 자, 그래서 위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입니다. 229쪽이요. 자, 개인적인 발달과 정체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살아온 과정을 듣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건강, 현재 건강 상태. 자, 그 다음 가족. 자,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지 떨어져 지내는지. 그 다음에 가족들과 사이가 좋은지 아닌지에 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동과 교통이죠. 자, 보통 이동과 교통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게 그나마 쉬운 건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건지에 대한 거예요. 자, 그리고 교육이죠. 자, 교육이라는 거는 그 당사자가 얼마나 이제 교육을 잘 받았는지, 그 다음에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자, 자조라는 거죠. 자, 자조는 스스로 얼마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자, 이게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 협업 또는 공동생활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가는 이제 취미생활 같은 건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장애인 미술이죠. 우리가 이제 화가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이게 페인터, 아티스트죠. 장애인 미술대전 같은 데 한번 이렇게 가보면은 아주 큰 작품을 그리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뒤에 이런 저 배경을 보고 계실 텐데 이 배경만한 아주 큰 작품들을 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작은 작품을 그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저 여가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림을 아주 전문적으로 그리겠다 그러면은 그건 직업인데 이제 그게 보통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취미나 여가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뭐 또 인상 깊었던 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 체육에 관련된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모두 사정이 필요한 측면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과 일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것도 지금 여가고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말로 하는 일이냐, 흔히 말해서 콜센터죠. 자, 콜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말로 하는 일인 거고, 자, 내가 손을 써야 되는 게 있고, 자, 발을 써야 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직업과 직결적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의사소통이요. 자, 이게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또는 자, 본인이 말을 많이 해서 듣는 거에 이제 좀 취약하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역사회 통합인데, 자, 지역사회 통합도 이게 이제 주변에 과연 누구하고 알고 지내는지 이런 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나라 사회는 정이 남아 있다는 걸 제가 많이 이제 보는데, 이 동네에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자, 길을 가다가도 잘 도와드려요. 요새 뭐 제가 1년에 한 세네 번씩 그런 장면을 보는데,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좀 어려운 분들이 뭘 한다 그러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잘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요새 이제 뭐 세상이 각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그리고 이제 어디냐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의 어떤 단계 과정을 다 마쳤으면 자, 231쪽에 동그라미 2번이라고 돼 있죠. 이제 파악이 끝났어요. 그럼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31쪽에 동그라미 2번 맨 위에 줄입니다. 자, 모든 구성원은 자발적으로 말도 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어야 된다. 자, 참여하는 사람이 단지 뭐 장애인의 부모라든가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 불손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버릇없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뭐 맞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서비스 계획을 하는 그 단계에서 자, 누구라도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를 얘기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사회복지사끼리 이제 회의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데, 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234쪽인데요.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위에서 네 번째 줄, 234쪽입니다. 자, 이렇게 서비스의 계획을 마치면 자, 다음으로 서비스 지원 계획서를 작성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 센터라든가 복지관에서 이미 다 기록이 다 돼 있죠. 자, 지원 계획서를 작성하고 자, 각 클라이언트에게 개별화된 서비스와 패키지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 계획의 작성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개인별 지원 계획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모니터링과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모니터링은 되는 과정을 보는 게 모니터링이라는 뜻이에요. 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236쪽입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자, 모니터링과 평가의 목적은 자, 첫째, 지원 계획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둘째, 사례 목표, 각 단계마다 목표가 있거든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셋째, 자, 서비스나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의 목적이 세 가지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238쪽의 위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사례 관리자와 클라이언트는 흔히 말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사례가 종결된 이후에도 어떤 서비스 기간이나 횟수가 끝난 다음에도 자, 종종 연락도 하고 자, 뭐 안부 인사를 묻는 등의 자, 이런 계속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일단 오늘 이 사례관리에서 가장 좀 독특한 단어는 사정이라는 겁니다. 전체 분야로 그 대상자를 두고 그 대상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것들을 다 좀 쪼개서 요소마다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239쪽의 맨 위에 줄에 이제 문제점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자, 239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사례 관리자가 역할 분담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 이게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가 뭐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거의 100%예요. 어디를 가든 간에. 이거는 장애인 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그리고 그곳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해서 역할 분담을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뭐 여러 개의 업무를 동시에 한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례를 동시에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그 240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넷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장애인에 대한 권리 옹호를 할 수 있도록 자, 이것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불편한 게 있으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어려운 게 있으면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권리 옹호 기능이에요. 이게 뭐 어떤 대상자와 뭐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뭐 부당하거나 불편하고 이런 것을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례 관리에 대한 얘기는 뭐 영상 2개 정도로 딱 마무리가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미 뭐 실습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보셨거나 앞으로 하실 일이 있으면 사례 관리가 뭔지는 정확하게 느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수업에서 이미 그 실무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들께서 알게 모르게 사례를 많이 소개를 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